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제가 지난 SK 이노베이션 1부에서 그 SK 이노베이션이 지난 1일 스토리데이 때 배터리 사업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히긴 했지만 그날 CEO나 아니면 배터리 사업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 보건대 SK 내부적으로는 이미 물적 분할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물적 분할은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느냐.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나쁜 것이냐.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를 이렇게 수평으로 따로 떼내고 기존 주주들이 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 사업 주식을 다 가지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주주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배터리 사업이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로 가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배터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회사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분할한 회사를 반드시 IPO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SK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 뒤에 IPO를 합니다. IPO 하는 건 이제 100% 확실하죠. 이렇게 IPO를 하는 이유는 막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죠. 배터리 사업에 들어가는 캐파 확대, 투자 자금, 여러 가지 R&D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IPO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IPO를 하게 되면 우선 지분 희석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100% 지배를 하고 있는 형태에서 IPO를 통해서 이노베이션 지분이 예컨대 80%나 70%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지분 가치 희석 효과가 1차적으로 발생되고 그 다음에 IPO를 한다는 것은 이 배터리 회사를 시장에 상장시키는 상장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시키게 되면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선은 이 배터리 회사가 가지는 밸류를 이노베이션이 온전히 다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분 70%를 가진다고 해서 배터리 회사 밸류가 100으로 평가된다고 해서 지분이 70이니까 지분이 70%니까 이노베이션의 70만큼의 이게 밸류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한참 디스카운트 돼서 50이나 40 정도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회사인 이노베이션에도 디스카운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 밸류를 온전히 두 회사가 모두 상장이 되면 자회사 밸류를 온전히 모회사가 가지고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회사의 밸류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회사, 자회사 모두 디스카운트가 발생되는 현상, 이게 이제 모자 회사의 동시 상장 때 발생되는 건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을 IPO를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게 과수원 사진이거든요. 어떤 마을에 이렇게 과수원이 있는데 여러 개의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수원들이 쭉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수원에서 양질의 사과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농기구도 써야 되고 또 좋은 비료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인부들을 많이 동원해서 이 나무들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근데 이 과수원이 하나뿐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마을에 여러 개의 과수원들이 있고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들이 또 경쟁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또 나머지 여러 과수원들이 여기저기서 또 자금을 융통해서 이 과수원에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하고 많은 기계나 좋은 비료들을 투입을 해서 좋은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과수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과수원 주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주주들을,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라도 자금을 마련해서 여기에도 좋은 비료, 또 좋은 그 농기구, 또 그 좋은 그 인부들을 투입을 해서 좋은 사과를 많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과를 많이 수확을 해야지 나중에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그 사과의 일부를 나눠주더라도 이 남는 사과만으로도 그 전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과를 수확해서 사과 일부분을 이렇게 쉐어를 하더라도 기존 주주들이 그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수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SK이노베이션이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여러분, 제 패친 중에서 뭐 실친이기도 하고 패친이기도 한데, 우리 중국 전문가인 김재현 박사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뭐 석사, 또 상하이 교통대학이라고 하는 뭐 명문대학도 다니고, 또 뭐 베이징 대학에서 이제 MBA도 한 우리 김재현 박사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통한 전문가인데, 이 친구가 6월 20일 날 자기 페북에 그 중국의 배터리 회사 CATL에 대해서 그 분석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김 박사가 이제 6월 20일 날 쓴 글을 보면, CATL이 양적 초격차 전략을 쓰고 있다. 뭐냐면 생산 능력을 9배 내지 10배 키워서 SK에너지솔루션 등 우리나라 경쟁업체를 멀찌감치 따돌리려고 한다. 이 회사 그 정미칭 회장이 뭐 엔지니어 출신에다가 굉장히 그 공격적인 그 배팅을 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 CATL이 지금 1위입니다. SK에너지솔루션은 그보다도 이제 한참 못 미치죠. 그 다음에 CATL 점유율이 32.5%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1.8%포인트나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박사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CATL이 배터리에서 선두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작년 12월에 6조 3천억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불과 2달 만에 다시 4조 9,300억 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뭐 푸지엔성, 푸딩시, 또 스촨성, 이빈시, 여기에 세 군데 해서 무려 6군데의 배터리 공장 설립 계획을 2달 사이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년간의 CATL이 발표한 확정 계획을 종합하면 이걸 다 완공하면 생산 능력이 무려 연간 367 기가와트가 되는 겁니다. 또 CATL이 상하이 자동차나 광저우 자동차나 지리 자동차 같은 완성차 업체하고 합작해서 건설 중이거나 완공한 생산 능력이 이것만 해도 연간 108기가와트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보면 5년 뒤에 CATL의 연간 생산 능력이 작년 2020년 출하량의 무려 10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ATL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아주 잘 내다보고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LG나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를 이 양에서 압도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10배 앞으로 2025년까지 앞으로 10배를 확충한다는 엄청나게 통큰 배팅을 지금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ATL하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김재현 박사의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CATL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지금 1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CATL 말고도 일본의 파나소닉, 또 중국의 BYD, 뭐 여러 회사들이 지금 글로벌 배터리 그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굉장히 격렬하게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양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SK이노베이션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초조합니다. 지난 1일 그 스토리데이 때 지동석 배터리 사업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배터리 정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최근 수년째 해마다 2, 3조 원씩 투자하는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적기 투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배터리 사업에서 이 분할과 IPO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그런 그 IR 때 조금이라도 회사 임원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느긋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숨기지를 않아요, 지금. 네. 분할과 IPO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이래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글로벌 정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초조한 지금 마음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캐파 그 계획을 보면 바로 단적으로 드러나죠. 21년도에 40기가와트인데 25년도에 지금 기존에는 125기가와트 플러스 알파로 잡고 있다가 이번 스토리데이 때 200기가와트 플러스 알파로 변경을 했죠.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500기가와트 플러스 알파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0년 대비해서 25년 국내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 능력을 SK가 확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 캐파를 늘리는 것에 비례해서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20년 말에 600기가와트 정도 되는 수주 잔고가 1년 만에 지금 1000기가와트까지 늘어나 있다고 스토리데이 때 밝혔습니다. 수주 잔고가 이렇게 좋으니까 캐파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손익이 뒤따라가겠죠. 내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고 23년도에 에비타로 1조, 25년도에 2.5조의 에비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가서 에비타 1조, 25년에 가서 에비타 2.5조면 영업 활동을 해서 창출하는 현금이 1조다, 2.5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지금 SK가 밝히고 있는 거는 앞으로 5년 동안 18조 원의 배터리 사업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 정도 그 자체적인 에비타 가지고는 5년간의 18조 투자 계획에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K 같은 경우는 빨리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해서 그 증설 계획에 나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우리가 LG 화학에 비해서는 그 이런 물적 분할 IPO가 그 주주 가치 또 지분 가치 그 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을 덜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개 증권사에서 그 최근에 그 SK 그 이노베이션을 밸류에이션 한 자료인데요. 좀 뭐 요 위에 게 아마 하이투자증권 같고 밑에 게 제가 조금 가물가물한데 유안타 증권인지 미래세 증권인지 좀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하여튼 지금 두 개 증권사에서 그 밸류에이션 SOTP 밸류에이션을 한 걸 보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의 그 밸류에이션을 그 전에 그 예전에 지금 11조 지금 2천 정도로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사업 가치를 11조 2천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노베이션의 전체 사업 가치가 44조로 밸류에이션 됐는데 배터리를 지금 한 11조 정도를 준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거죠. 예. 한 뭐 20% 이제 남짓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리포트에도 보면 회사의 그 사업의 영업 가치를 보면 지금 여기 배터리 부분이 지금 11조 8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 전체 그 영업 부문의 밸류에이션의 33조 중에서 지금 배터리가 한 11조 12조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계산해 보면 전체 회사 영업 가치 중에서 배터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조금 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배터리 사업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에서 회사의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애널리스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뭐 작게는 한 60%에서 70% 아주 많게 보는 분들은 75% 80%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시총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한다고 하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노베이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월 말경에 나온 이 두 개의 리포트를 보면 이 배터리 사업이 전체 회사의 그 영업 밸류에이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밸류에이션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LG화학에 비해서는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토리데이 때 사실은 뭐 수주 잔고가 1000기가와트시 된다는 것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의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 뭐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뭐 물적 분할 그 이슈에 많이 묻힌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사업이 기존에 시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물적 분할 IPO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그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뭐 다른 회사들보다는 이제 좀 작고, 또 그 스토리데이 때 발표했던, 여기서 세부적으로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발표된 내용도 신문 기사나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 또 상당히 또 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수주가 우선은 굉장히 두드러져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김재현 박사의 글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CJTL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 LG, 또 SK 배터리 업체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지금 초격차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한 2달 새에 무려 뭐 10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그냥 2달 사이에 바로 발표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성장을 시키는 이런 전략을 고육지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주주인 SK와 일반 주주들이 그 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회사 인적 분할해서 새로 신설되는 배터리 회사의 투자 자금을 계속 유상증자라든가 차입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대규모 유상증자에 계속해서 주주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상증자 자체도 그 EPS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그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수조 원의 유상증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적 분할할 경우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물적 분할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